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본 것처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2일의 보도자료, 그중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사항을 개선했다. 그리고 이게 4월 1일부터 적용됐잖아요. 이 내용은 너무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이건 그동안의 어떤 유병자 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 의무가 위반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졌던 법원의 판결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가 이런 걸 발표했던데 맞대요.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 간단하게. 자, 이 간편보험을 가입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4년 전부터 당뇨 환자야. 매월 약을 처방받고 먹고 있어. 병원을 갔네?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받았어. 당뇨 고혈압약 이런 거. 자, 저는 이 유병자 보험이 말하는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게요? 금감원 담당자가?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면 진단 확정 받으신 거죠.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가 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계약을 받을지 말지는 보험회사가 선택하는 거지 저희한테 왜 그러십니까? 금감원은 여기다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걸 보는 순간 유병자 보험을 이제 팔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금감원이 발표한 이 내용이 그럼 맞느냐? 살펴봐야죠. 금감원이 말하면 다 맞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금감원이 아무리 이런 짓거리를 해도 법원에 가서 다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금감원의 이런 논리가. 지금 금감원은 더 그럴 거예요. 다초점 백내장 수술도 다 깨져나가. 금감원이 발표한 것과 법원의 판단 다 달라. 아주 웃긴다니까. 금감원은 그냥 보험회사의 스피커로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이게 너무 막 욕이 나왔어요. 사실 이걸 읽다가. 질병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가 물어보지 않아서 가입할 때 고지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고지 의무 위반이 되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금감원이 어떻게? 3개월 이내에 고지사항에 질병 진단과 의심 소견을 넣어서 니네가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해줄게.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안 당할 거 아니야, 이 얘기. 보세요. 기존의 간편심사보험은 질병 진단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아까 다. 질병 진단이나 의심 소견이 3개월 이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매월 진단받거나 또는 질병이 의심 소견되고 이런 사람들도 또는 최근 2개월 전에 어떤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질병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보험회사가 틀리지 않았다고 근거까지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지. 2건이나. 청약서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 사실이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금감원도.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가입한 사람인데 청약서에서 물어보지 않았어. 그걸 알리지 않았어. 질병 진단 확정이나 의심 소견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입은 됐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다가 해지당하고 보험금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니네가 보험 가입을 못하게 해줄게. 이거 고지해야 된다고 이거예요. 당신들 3개월 이내에 진단 확정 받았어? 질병으로? 의심 소견 받았어? 다 고지하라고. 고지하면 계약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겠지. 안 받으면 계약이 못 들어가고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거지, 소비자가. 기껏 보험료만 내다가 해지당하고 보험금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잖아. 어차피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요 논리로 이 2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어떤 병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면 들어오지 마, 가입하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3개월 뒤에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 얘기거든. 이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장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이라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봤어요. 대체 이 판례가 뭘까? 이 두 개의 판결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선고가 나온 시점은 2019년 4월입니다. 사건 번호가 2018-281241 판결이죠. 되게 유명한 판결입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피보험자가.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 다음날 죽었어요. 보험 가입한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심각한 폐질환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성은 5년간 병원이나 의원을 간 적이 없어요. 몸이 되게 안 좋았을 텐데 사망 2주 전부터는 노래방 출근도 못했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최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직전 5년간 병원이나 의원을 간 적이 없어요. 사망 전날 누가 데리고 왔어, 설계사를. 노래방 업주가 데리고 왔어.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 계약의 형태가 재밌어요. 계약자, 노래방 업주, 피보험자, 종업원, 사망보험금, 질병사망특약이 들어있는데 질병사망보험금 수익자, 노래방 업주. 그런데 노래방 업주와 이 다방 종업원, 이 여성분은 둘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타인입니다. 너무 이상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사망했어요. 현대해상 뭘 주장했냐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어요. 근데 업주 쪽은 보험금 업주가 청구를 한 거거든요. 질병사망보험 달라? 현대해상이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1심 법원의 판사는 아니 이 사람이 직전 5년간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병원에 의원을 간 적이 없어. 대체 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실이냐 쫙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해상이 졌는데 왜냐? 이 여성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였고 그 대법원을 갔는데 결국은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봤어요. 이 사건을. 소비자는 청약서에서 물어보지 않은 거를 알리지 않았어도 그게 이 계약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장하는 그런 맥락이 연결되는 거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 당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던 이유가 중요해요. 보험회사는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거야, 이거를. 봐, 청약서에서 물어보지 않은 사항도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니까? 라고 이 판례를 들이대는데 사실 이 판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년이죠, 지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대한 과실이란 뭐냐?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의 존재의 중요한 사항이 이 사람의 건강 상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거나 중요한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 요런 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법관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대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 보험계약의 내용.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보험계약의 내용. 여기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질병사망특약이 없고 재해사망특약이었다. 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보험 청구한 보험사고와 이 계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있겠죠. 이게 건강체 보험이냐 유병자 보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이 많이 팔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품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내용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고지하여야 할 그 사실, 이 사람 병이 어디가 아파, 그게 이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 사람이 직접 보험 설계사를 불렀어? 아, 이건 좀 위험한 건데? 이상한 건데?
어느 날 우연히 소개받았어. 이러면은 좀 자연스러운 거지. 또 하나, 이거 봤어요, 이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지금 이 사건 속 계약자는 노래방 업주예요.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노래방. 둘은 가족관계가 아니야. 근데 왜 계약자와 수익자가 노래방 업주지? 이상하잖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기에 주목했어요. 이런 부분도 봤죠. 질병사망특약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가장 결정타는 이거였다고. 이상하다 이거야.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왜 가족이 아닌데 노래방 업주가 사망보험금 수익자야? 이거 혹시 노래방 업주가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죽을 게 뻔히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시키고 죽기를 바라고 보험금 받은 거 아니야? 이걸 본 거죠. 그런 게 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의심되는데 그걸 만약에 청약서 고지 대상만으로 고지 의무를 제한 해석해버리면 이런 놈들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매 사건 건건이 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야. 사회 통념. 이 사회 통념에 비추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맥락이 뭐였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 어쨌든 이걸 막아야 돼. 따라서 되게 넓게 해석한 거야.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이 뭐냐를 넓게. 그때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어도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더 인용했잖아요. 1996년에 나온 거. 이거 봤더니 배상책임보험 얘기예요. 배상책임보험. 이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가 고지의 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질문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험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밌죠? 얘도 대법원, 걔도 대법원인데 옛날의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고지하는 항목 그거 니네가 만들었잖아 보험회사가. 그 항목에서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야. 그러면 그 물어보지 않은 걸 말하지 않은 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즉 대법원은 옛날 대법원도 대법원이거든요. 옛날의 대법원의 경향은 보험회사가 청약서 고지사항 니네가 만들었잖아. 보험회사 니네가. 근데 니네가 꼼꼼히 만들지 왜 헐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고지의무 위반 아니야. 이런 판결이거든 이게.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에요. 앞에 판결은 물론 얘보다는 최근 판결이죠.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일 수 있어. 이런 판결이고 이 판결은 아니야.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야. 이 판결이거든. 근데 이 두 판결을 근거로 아무리 유병자 보험이어도 청약서에서 물어보지 않는 사항이라도 그게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감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결만 갖고도 이게 일반적인 심사보험이면 청약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알리지 않았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미묘한 차이인 거지. 어느 게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이면 금감원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금감원이 만든 유병자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확정이나 의심 소견을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고지 항목에서. 근데 지금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죠. 최근 간편심사보험 분쟁 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 소송, 간편심사보험의 소송을 여러 건을 제가 봤는데 이런 취지가 되게 많아요. 2018년 7월에 나왔는데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입하기 전에 B형 간염 진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보험은 이때 가입했어요. 유병자 보험 16년 4월에. 제가 도식화 시킨 겁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16년 2월 10일 날 어떤 내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B형 간염 진단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6일 날 또 갔네요. 왜냐하면 결과 보러 갔겠죠. 결과 보러 갔어. 결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도 하고 AFP 검사도 권유를 했대요. AFP 검사가 뭐냐? B형 또는 C형 간염이 있거나 간 경화가 있는 사람한테 추적 관찰 받으라고 할 때 하는 검사예요. 그게 AFP 검사입니다. 요거를 받고 2월 16일 날 그리고 4월에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했어. 근데 이 사람 16년 4월에 유병자보험 가입하면서 이 고지사항이 아니요 했거든요. 다. 근데 17년 11월에 간암진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암진단보험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뭐라고 그래? 요거를 뭐라고 판단해서 보험회사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왜 고지하지 않았느냐.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험금 안 주고 계약 해지한 거예요. 소비자 억울하니까 이제 붙은 거지, 보험회사랑. 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어요. 회사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에 써 있어요. 청약서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보험 청약서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 상법에서 말하는 개념은 아까 첫 번째 대법원 판결처럼 이게 일반 심사보험이면 소비자가 보험회사한테 고지해야 될 내용은 청약서 고지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청약서 고지 대상으로 제한되지 않고 범위가 넓은 거야, 더. 근데 어떤 것까지 고지해야 돼 그러면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계약을 받지 않거나 부담보를 잡거나 특계약을 삭제했을 법한 일, 그것도 알려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어떤 거냐?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한 이른바 간편심사보험이다. 일반 심사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일반 심사보험이면 청약서 고지만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 말을 했잖아. 그건 일반 심사보험이고. 근데 얘는 간편심사보험이라고. 간편심사보험은 회사가 고지사항을 줄인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줄여서 그걸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계약을 받고 따라서 보험료를 더 받는 구조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맥락 이해되십니까? 판사는 무슨 말 하냐면 일반 심사보험하고 고지 의무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간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사실 자체는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병자 보험에서 물어보지 않았잖아, 임마 니네가. 이 뉘앙스가 보이세요? 아까는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반 심사보험이면 청약서 고지만으로는 고지 대상이 제한되지 않아. 되게 넓은 거야, 개념이. 청약서 고지 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지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이건 유병자 보험이잖아. 유병자 보험은 간편심사 보험이고 어떻게 한 거야? 고지 대상을 니네가 줄였어. 넓게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줄였잖아. 고지 대상을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으로만 판단해야 돼. 근데 그 항목에서 질병 진단받은 걸 물어봤냐? 3개월 이내? 안 물어보잖아요. 질병 진단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때 B형 진단받은 건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경과 확인 권유를 받은 게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냐. 소비자와 같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주기적인 경과 관찰 필요 소견을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이건 뭐다? 추적 관찰이다. 추적 관찰을 권유한 게 왜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야? 그럼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은 뭔데? 의사가 진찰 또는 검사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러워. 그걸 확인하려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추가검사,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재검사. 이거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병이 모를 때 하는 거야. 이날 무슨 병인지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AFP 검사를 권유한 건 뭐야? 왜 했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려고 한 거야? 아니면 암이 발생할지 안 할지, 상태 나빠질지 안 할지 추적 관찰하려고 권유한 거라고. 이건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법원은 이거 간암진단보험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어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험회사가 항소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1심인데 항소 안 했어. 왜? 항소해도 질 거니까. 유병자 보험의 고지는 청약서 고지 사항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법에서 말하는 청약서 고지 사항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건 일반 심사보험일 때. 일반 심사보험일 때. 유병자 보험 그럴 수가 없어. 왜? 보험회사가 일부러 고지 대상을 줄였잖아. 그래서 보험료를 더 받았잖아. 그거거든요. 금감원이 왜 이랬을까? 금감원도 알고 있어요. 유병자 보험은 청약서 고지 사항으로 물어보지 않은 걸 제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청약서에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제목이 이거잖아요? 보험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판례대로만 해도 유병자 보험의 고지 의무 위반은 그 유병자 보험이 물어보는 청약서 고지 사항 외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 청약서 질문에 넣어버리는 거야. 진단확정을. 막아버리려고. 이제 소송 가도 이기게 하려고. 누가? 보험회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얘네의 이 금감원의 이 보도자료를 이제 보일 거예요. 행간이. 기존의 간편심사보험은 질병의 진단이나 의심소견이 3개월 이내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했어.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질병 진단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사례는 있지. 하지만 소비자가 불복하고 법정 가서 싸우면 소비자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판례 2개를 제시하면서 그것도 요거는 소비자가 이긴 건데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심사보험의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관계인 이상한 관계인 일반 심사보험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청약서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 사실이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한 경우 고지하지 않으면 그게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라는 매우 특별한 사건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것도 유병자 보험도 보험회사 이렇게 안 주는 게 맞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가면 아니잖아. 소비자가 이기거든. 금감원은 보험회사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만약 이런 보험회사를 발견했으면 금감원이 해야 될 일은 야, 니네가 유병자 보험에서 물어보지 않은 건데 왜 해지시키고 보험금을 안 줘? 보험금을 줘. 이걸 강제하는 일을 금감원이 해야지. 근데 이게 마치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대? 맞으니까 보험금 못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유병자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보잖아. 해지당하잖아. 보험금 못 받잖아. 그런 불편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게. 소비자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 가입이 안 되게.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의심소견을 물어보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못 받는 걸 모르고 가입을 하는 문제가 벌어져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런 실질적으로 보상 못 받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게끔 우리가 고지 의무를 바꿔줄게. 난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4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들 유병자 보험, 그 유병자 보험에 청약서 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험을 안 줄 거야. 소비자는 이제 금감원의 결정으로 보험회사랑 싸울 수가 없고 금감원의 결정을 들이미는 보험회사와 판례를 갖고 싸워야 돼. 야, 금감원이 틀렸어 이 새끼들아. 이러고 싸워야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어요? 4월 1일 이전 계약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거라고요. 얘네는. 어차피 못 받는 거야. 유병자 보험이라도 고지하지 않고 들어왔어도 못 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심사보험과 간편 심사보험에 대해서 고지 대상을 법원은 다르게 생각한다.
일반 심사보험은 청약서 고지 대상만으로 제한해야 된다, 아니다,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데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법원은. 야, 일반 심사보험의 5만 가지 고지를 니네가 싹 줄여가지고 간편심사보험 만들었잖아. 그래서 간편심사보험이라며. 그럼 니네가 물어보는 거로만 제한을 해야지. 고지 대상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못 막으니까 금감원이 막아주겠대. 고지를 바꿔서. 왜? 간편심사보험에 저 고지 2개를 넣지 않으면 못 막으니까. 깨알같죠? 보험이 어려워요. 무섭고. 이렇게 어렵고 무서우니까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가 잘 이해 못하고 소비자가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금감원이라는 곳이 보호를 해야 돼, 소비자를. 근데 지금 정부의 금감원은 그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약탈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금융감독원이라니.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고 함정인 거죠, 이쯤 되면.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이라고. 이런 교육이 Y지사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세일즈까지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이제 상품을 판단하고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까지 판단하면서 고려하면서 상품 세일즈를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이런 교육을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GA 회사들이 생기고 원수사도 GA로 전환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뭐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와서 하는 교육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 마케팅이잖아요. 진행에 자꾸 좋다고 팔아달라고. 그런 지점장들이 이런 거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지사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세일즈를 정확히 하고 더 잘하려는 의욕이 있는 그러면 보험인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교육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